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탐구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광 강국으로 떠오른 스페인. 이 스페인의 빛과 그림자를 좀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스페인이 정말 야심차게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인데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받은 여러 보고서들, 특히 안달루시아 농촌 갈등이나 전력 가격 문제, 또 대규모 정전 사태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급격한 에너지 전환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뭔지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스페인의 태양광 현황부터 좀 짚어보죠. 2025년 현재 총 설치 용량이 35.6기가와트라고요. 와, 이게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네, 그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태양광이 풍력을 제치고 스페인 최대 발전원이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전체 전력 생산의 21%를 차지하는데 이게 유럽연합 평균이 한 11% 정도 되거든요. 거의 2배 수준이죠. 이야. 최근에도 17억 유로, 28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가 승인될 정도니까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눈부신 성장 이면에 말씀하신 대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 거기가 세계 최대 올리브오일 생산지인데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또 일조량이 워낙 풍부해서 태양광 발전의 최적지로 꼽히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아이러니하네요. 네, 하에나그 코르도바주에서 5,500헥타르, 이 정도면 정말 큰 규모인데 여기에 발전소 건설이 승인되면서 수백 년 된 올리브 나무가 약 50만 그루가 데워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50만 그루요? 이건 단순한 농경지 축소 문제가 아닌데요? 그렇죠. 로페라 지역 사례를 보면요. 나무 한 4만 2천 그루 정도가 사라지면 마을 수입의 4분의 1, 그러니까 연간 300만 유로 이상이 그냥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어요. 와, 지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거네요, 정말.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환경적인 손실도 상당히 큽니다. 수백 년 된 올리브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한 570kg 정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요. 네. 이걸 베어내고 심는 어린 나무는 많아야 10-30kg,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정부가 부상으로 나무 심어주겠다는 계획도 실제 손실량의 6%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아, 정부가 공익을 내세워서 심지어 프랑코 독재 시절 법률까지 동원해서 토지 수용을 강행하려 한다고요. 이러니 농민들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아요. 벌써 12만 8천 명 이상이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트랙터 시위까지 벌어졌다고 하니까요. 이건 그냥 개발 갈등이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역의 역사,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삶의 방식, 그리고 공동체가 그냥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는 문화적, 정서적 상실감이 아주 크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또 기술적으로도 빨간불이 켜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참 태양광 발전량이 수요를 너무 압도해버리니까 발전사들이 오히려 돈을 내고 전기를 처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돈을 내고 전기를 판다니? 그렇죠. 과잉 공급이 불러온 기현상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설상가상으로 4월 28일에는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태양광이 전력 공급의 거의 60%, 59%를 차지했는데 이게 오히려 전력망 불안정성을 키웠다, 이런 분석이 나왔죠. 네, 전문가들은 이 과도한 태양광 비중 때문에 전력망의 관성, 이널시아, 이 관성이 부족해졌다고 지적합니다. 관성이요. 좀 어렵네요. 아, 그러니까 전력 시스템이 주파수 변화에 저항하는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무거운 팽이가 안정적으로 돌듯이 전통적인 발전기는 이 관성이 커서 안정적인데 태양광 인버터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시스템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이해가 좀 되네요. 물론 정부 조사 결과를 보면 전력망 운영사 알리이의 관리 부실 문제나 일부 발전소의 기술적인 문제도 원인으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네. 근본적으로는 이 급증하는 재생에너지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신호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상황이 좀
과거 2007년, 2008년 그때 태양광 버블 붕괴 때랑 좀 비슷한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과잉 공급 문제라든지 전력망 인프라 부족, 그리고 또 하나 지적되는 게 대규모 중앙 집중식 발전소 위주로만 너무 정책이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흥미로운 점은 스페인의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설치 비율이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유럽 평균은 62%인데 말이죠. 5%대 62%요? 엄청난 차이네요. 네, 이런 불균형이 아까 말씀드린 농지 갈등이나 전력망 불안정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스페인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물론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성, 기술적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수용성, 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문제 말이죠. 네,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속도만 강조하는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드네요.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페인의 경험은 결국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 속도 조절과 균형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것, 그리고 전력망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인프라 투자가 정말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대규모 발전소뿐만 아니라 분산형 시스템과의 조화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던져봐야 할 질문은 아마 이거 아닐까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빠른 전환은 불가피한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비용과 갈등들,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하고 또 분담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네, 이건 비단 스페인만의 고민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